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원래 이번 시간에는 평행도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평행도 말고 요거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요걸 같이 한번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위치도가 두 줄 혹은 세 줄로 쓰여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셨고요. 요 지금 네 가지 케이스를 제가 지금 한번 그려봤는데 일단 윗줄에 있는 것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셀 병합이 되어 있죠. 앞에 요 기호가 엑셀로 치면 이제 셀 병합인데 셀이 합쳐져 있고 기호가 하나만 쓰여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랫줄 보시면은 셀 병합 없이 그냥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기호가 두 개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왼쪽만 놓고 보자면 아랫줄 부분에 데이터물 A만 참조하고 있고요. 오른쪽 거를 보시면 아랫줄에 데이텀 A, B를 참조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일단은 위치 공차를 이렇게 두 줄 내지 세 줄로 쌓는 거를 자주 보시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얘는 좀 특수한 경우에만 쓰이는데 얘는 어떨 때 쓰이냐면 패턴의 로케이션을 컨트롤할 때 쓰입니다. 패턴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형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우리가 패턴이라고 그러죠. 그쵸? 그 패턴의 위치를 우리가 컨트롤하고자 할 때에 쓰이는 게 바로 이런 기호들이에요. 패턴 말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하공차가 두 줄로 쌓여 있는 거는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쵸? 특히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랑도 같이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진직도나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요건을 윗줄에다 써주고요. 그죠? 상대적으로 공차력이 크죠? 그리고 아랫줄에다가는 단위 길이 혹은 단위 면적당 요건을 써줍니다. 좀 더 공차력이 타이트하죠. 공차력이 작죠. 그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진직도랑 평면도만이 쓸 수 있는 특수한 용법이니까 그렇다 치고 일반적으로 도면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하공차 두 줄짜리들은 요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기하공차가 두 줄로 쓰여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위에가 전체적인 요건, 전반적인 요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차력이 크고요. 그리고 아랫줄에다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요건, 좀 다듬는 용도, 리파이닝 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아랫줄에다가는 공차력이 좀 작은 그런 기하공차를 써서 좀 더 세밀하게 컨트롤 한다? 라는 느낌을 좀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윗줄에다가는 큰 공차역, 아랫줄에다가는 작은 공차역, 윗줄은 전반적이고 전체적인 요건을 쓰는 거고 아랫줄에다가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요건을 쓰는 거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이걸 보게 되면 네모나게 슬롯을 딸 건데 이때 위치도는 0.3으로 좀 널널하게 주는데 너무 막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슬롯의 수직도는 0.12로 좀 더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자 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이죠. 그쵸? 설계자가 하고 싶은 말이죠. 지금 A랑 B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스듬하게 홀이 뚫려 있는데 이 위치는 0.5파이 정도로 널널하게 가져가되 너무 막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사도로 0.2파이를 줘가지고 좀 더 타이트하죠. 그쵸? 타이트하게 줘가지고 너무 막 나가지는 않게 하자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이제 얘는 특수한 케이스였고 얘는 이제 위아래 기하공차의 다른 종류가 쓰였을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건데 얘네들은 해석하는 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각각을 다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검사도 그렇고 제작도 그렇고 얘 따로 둘 다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해석도 얘 따로 하고 그냥 엔드 조건인 거죠. 얘도 만족하고 그러면 땡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없이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렇게 위치 공차로만 두 줄 내지 세 줄 쓰여 있는 경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패턴을 컨트롤 하는 데에만 쓰이는 놈들이기 때문에 자주 보시지는 못했을 거고 그리고 해석도 좀 뭔가 어떻게 되지 싶으실 겁니다. 처음 보셨다고 하면은.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요거를 해석을 해 보실 거예요. 일단은 살짝 스포인데 이해를 돕기 위한 스포니까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보다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 있죠. 이 셀 병합하고 있는 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요건입니다. 왜냐면
셀 병합해 놓은 건 두 번째 줄을 해석을 하려고 할 때 방향만 참조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두 번째 줄을 해석하려고 할 때 방향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기본 치수까지도 같이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뒤에서 드릴 거예요. 일단 다른 것들은 됐고, 일단 요 좌상단에는 요거 있죠? 요거를 먼저 같이 보신 뒤에 여기에 데이터 B를 추가해서 이걸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요거를 셀 병합을 풀어가지고 둘로 나눠서 요걸 만들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런 예제를 준비했어요. 요런 예제. 사실 이 예제는 ASME Y14.5에 나와 있는 예제인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의 일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새로 그려온 겁니다. 원래는 이 위에 잔뜩 뭐가 많았어요. 다른 패턴들이 많았는데, 제일 간단한 요 패턴과 요 요건을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죠. 요거만 할 수 있으면 사실 다른 것들도 무난하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패턴은 같은 형상이 반복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쵸? 그럼 여기 패턴이 있어야 될 건데, 그 패턴이 뭐냐면 여기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5파이짜리인 홀 3개 땡땡땡, 요게 패턴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패턴의 위치를 규정하기 위해서 요런 치수들이 있었습니다. 76, 20, 20, 6.4. 우리는 여기에서 패턴 내부 치수랑 패턴 외부 치수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패턴 외부 치수는요, 이 패턴이 이 커다란 판때기 있죠? 이 커다란 판때기 위에서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느냐 결정 지을 때 쓴 치수고요. 여기서 말하면 76이랑 6.4가 바로 패턴 외부 치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20, 20이라고 하는 이 치수는 패턴 내부 치수예요. 패턴 내부 치수라는 건 뭐냐면 패턴들의 각 엘리멘트들 있죠? 이 녀석이랑 이 녀석, 혹은 이 녀석과 이 녀석, 이 패턴 엘리멘트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짓는 데 쓰이는 치수가 바로 패턴 내부 치수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규정짓는 이 20이라고 하는 것과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규정짓는 이 20이라고 하는 것은 패턴 내부 치수예요. 보시면 이 76이랑 6.4라고 하는 게 이 패턴을 똑 떼놓고 봤을 때 이 패턴 각 엘리멘트들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치수라는 걸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오히려 이 패턴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이 왼쪽 구성 요소의 센터랑 이 벽 사이의 거리를 알려줌으로써 이 패턴이 전체가 이 부재 내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쵸? 이 76이라고 하는 치수는. 이 6.4도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구성 요소인 녀석의 센터와 이 B네요. 이 B면으로부터의 거리인 6.4를 알려줌으로써 이 패턴이 전체적으로 이 부재 내에서 어디 위치해야 되는지를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리하자면 76이랑 6.4는 패턴 외부 치수고, 이 20, 20이라고 하는 것은 패턴 내부 치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 패턴 내부 치수랑 패턴 외부 치수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를 보자면 이 뒷면이 A고요. 이 밑면이 데이터 B고 왼쪽 면이 데이터 C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했을 때 이제 요거를 제가 한번 해석을 해 볼 거예요. 먼저 윗줄부터 해석을 합니다. 일단 소재를 어디서 받아왔을 거고요. 그죠? 일단 소재 외형면을 가공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이 5파이짜리 원 3개를 뚫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와 봤어요.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가지고 왔고, 이때 먼저 우리는 윗줄을 해석을 합니다. 윗줄을 해석할 때에는 요 두 가지예요. 윗줄은 고정되어 있는 공차역이다 라는 거를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패턴 내부 치수랑 패턴 외부 치수를 모두 사용한다 를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유념하셔가지고 공차역 0.8파이를 띡띡띡 만들어내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쵸? 제가 지금 기본 치수 다 지켜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B면으로부터 6.4 떨어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6.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줄의 공차역을 도출을 해낸 겁니다. 공간상에서. 그죠? A, B, C 서로 직교하고 있는 세 방향에서 데이터를 참조를 했기 때문에 얘는 공간상에서 픽스가 되어 있는, 움직일 수가 없는, 고정되어 있는 공차역이죠. 그쵸? 우리는 지금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공차역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랫줄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랫줄의 공차역을 도출을 해내야 돼요. 그죠? 이제 아랫줄은 윗줄이랑 다르게
고정되어 있는 공차역이 아니라 움직이는 공차역이고요. 그리고 패턴 내부 치수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적당한 길이로 준비한 유리판에다가 이렇게 0.25파이짜리인 두 번째 줄의 공차역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패턴 내부 치수를 사용해서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2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거리가 20일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유리판을 이제 이 유리판을 여기다가 이렇게 픽 하고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홀의 축이요. 우리가 뚫을 그 3개의 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5파이짜리인 홀 3개. 그 홀의 축들이 이 첫 번째 줄의 공차역과 두 번째 줄의 공차역의 교집합 안에 들어오면 합격. 그게 안 되면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유리판 떼기는 제가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기울어져도 됩니다. 좀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기울어지든 어쨌건 여기에 이 교집합 안에 제가 뚫은 5파이짜리인 홀 3개의 축이 요 안에 하나 딱 들어오고 또 이 안에 하나 딱 들어오고 그리고 요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나가면 아웃이고요. 여기 다 들어와야 그래야 합격입니다. 그렇게 세 홀들의 축이 전부 다 이 교집합 사이에 들어오면 합격, 그게 안 되면 불합격. 그게 바로 이거를 해석한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쵸? 윗줄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위치 공차 해석하듯이 공차를 도출한 거고요. 아랫줄만 좀 특이하게 움직이는 공차역이라고 해가지고 유리판에다가 그려서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유리판을 부재 위에 얹었어요 라는 식으로 이제 비율을 들어서 설명해 드린 거였는데, 하여튼 얘는 움직이는 공차역. 위에 거는 패턴 내외부 치수를 다 사용하는 거고요. 아래 거는 패턴 내부 치수만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상에서 위치가 딱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공차역이다. 그 두 개의 교집합 안에 홀의 축이 들어와 있으면 합격이고 그게 안 되면 불합격이다 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여기에 A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줄에 A랑 B랑 같이 참조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죠? 이때는 이제 B까지도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앞에서는 이렇게 기울어져도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B를 참조하게 되면 기울이지는 못하고 대신에 이렇게만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B가 요 밑면이었죠. 그쵸? 이 밑면과 평행하게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미 걸리면 이 방향을 참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랑 수직하든지 아니면 얘랑 평행하든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얘는 얘랑 평행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B랑 평행을 유지한 상태로만 이 유리판때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다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걸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 가능한데 아까 이렇게 A만 참조한 것처럼 이렇게 판때기를 기울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여기 데이터 B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 B, C가 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런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A, B, C를 다 참조하게 되면 그냥 윗줄이랑 같은 구속이잖아요. 그쵸? 그럴 거면 윗줄을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아랫줄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윗줄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ABC인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컨트롤할 때 있는 그 위치 공차들을 보시면 윗줄은 ABC지만 아랫줄은 A거나 아니면은 AB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뿐입니다. ABC 이런 거는 없어요. 이게 지금 셀 병합해 놓은 거의 공차를 해석한 거였고요. 이번에는 셀을 나누는 거, 제가 좀 더 어렵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빡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건데 뭐냐면,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위에랑 아래랑 의미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의미상의 차이는 데이터물 2개 정도까지는 이제 참조를 했을 때 생기는 건데요. 뭐냐면은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기울일 수가 없고 이렇게 B랑 나란하게 유리판 떼기를 움직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얘는 방향만 참조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써놓으면 방향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 B랑 관련되는 기본 치수인 6.4 있죠? 아까 전에 도면에서 그 6.4를 지키는 구속이 추가가 됩니다.
그 기본 치수까지도 지키면서 유리판때기를 올려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양 옆으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CAD로 치자면 마치 직교 모드를 켜고 움직인 것처럼 요것도 되고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도 조금 움직이고 옆으로도 조금 움직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얘와 얘의 차이점입니다. 얘는 참조로 되어 있는 데이텀의 방향만 지켜라. 방향만 지키면 된다 라는 거였고, 얘는 참조로 하는 데이텀의 기본 치수까지 다 지켜라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는 셀 병합이 안 되어 있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기호가 와닿는 게 왜 그러냐면 그냥 독립적으로 둘 다 만족한다. 아까 이런 거 써놨을 때처럼 얘 해석하고 AND 얘 해석하는 거였죠. 그쵸? 둘 다 독립적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였어요. 각각. 얘도 보면 마찬가지죠. 뭐, 그죠? 그래서 얘도 이런 구속 조건, A, B, C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만족하는 요거랑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나눠서 쓰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해석도 그렇고, 반면에 이렇게 세 병합해 놓은 거는 만들기는 좀 더 쉬워요. 왜냐면은 이렇게까지 얘는 기본 치수까지는 안 지켜도 되고 방향만 지키면 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좀 더 합격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쵸? 그래가지고 얘가 얘보다는 만들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쓰냐가 중요하죠. 그쵸? 왜 이렇게 복잡한 걸 만들어 놨을까 싶은데 설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거 쓰는 것보다 사실 요거 한 방이면 땡입니다. 그죠? 이거 하나면 윗줄 공차에 도출하고 아래쪽 공차 유리판에 그려가지고서는 뭐 얹어 놓네 마네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렇게 한 줄로 심플하게 해석도 용이하고, 그죠? 도면도 깔끔하고 하게 할 수 있지만 얘는 뭐가 문제냐면 너무 타이트해서 만들기 어렵다 이겁니다. 지금 요 5가지 공차 중에서 얘가 제일 만들기 어렵고 타이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렇게 풀어주는 게, 그죠? 각각 이 패턴의 요소와 요소 사이에 있는 그 패턴 내부 치수들은 0.25파이라고 하는 위치도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있지만 그래도 패턴 전체적인 위치는 0.8로 좀 느긋하게 좀 풀어준다. 좀 느슨하게 풀어준다. 라는 점에서는 이것보다 얘네들이 복잡하게 생겼고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만들기 더 편한 여건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들은 이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좀 급작스럽게 준비를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텔레비투